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와우에 대해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창훈입니다. 자, 오늘도 주제별 딥러닝 특강 출발하시죠. 자, 이번 주제는 중국에서의 무장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제 강점기가 되죠.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이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운동 사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일본과 맞서 싸웠던 무장 독립군 전쟁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로 이제 만주랑 중국 본토에서 일본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죠. 자, 기출문제 분석.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인데 국가직에서 보니까 1920년대에서 30년대 독립군들의 활동 시기 문제가 있었고요. 20년대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시기 문제가 있었고 30년대 만주에서 독립운동 한국 독립군 내용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년대 조선의용대라는 무장 독립군 내용 물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직에서는 20년대 독립운동 사건 순서 문제가 되겠고요. 30년대 한국 독립군 그리고 독립운동 순서 문제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나온 게 20, 30년대 우리 독립군들이 활약했던 사건들 순서 문제다. 순서 또는 몇 년도에 활약했느냐 그런 시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묻는다면은 대표적인 독립군의 활동들, 한국 독립군과 조선의용대 한국 독립군이 어떤 활약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시기 순서, 연도 문제, 그리고 내용은 독립군의 활약이다가 되겠습니다. 먼저 1920년대죠. 만주에서 무장투쟁. 1910년대죠. 1910년대 우리가 이제 일제로부터 이제 국권을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망명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난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해외로 나가죠. 해외로 나가서 정착을 합니다. 정착하고 일본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어요. 1910년대는 준비기라 볼 수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던, 즉 독립군을 양성했던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는 우리 무장 독립군이 만들어지는데 일본과 싸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빵! 3.1운동. 3.1운동이 기폭제가 돼요. 3.1운동으로 독립운동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만들어졌던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에 맞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은 이제 중국 땅이 돼요. 이 만주랑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중국 본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920년대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과 싸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유명한 장군들 사진이 보이죠. 이분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독립군 장군 홍범도 장군이죠. 홍범도 장군. 최근에 좀 이슈가 많았죠. 그리고 이분은 김자진 장군이죠.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 그 유명한 깡패 김두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1920년대에 만주에서 일본과 싸웠던 독립군 장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보면 여기 봉오동이죠. 봉오동. 먼저 봉오동에서 홍범도 장군이 이 월강 추격대를 깹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국경선이죠. 국경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제 강점기고 만주는 이제 중국 땅이 되겠죠. 근데 우리 독립군들이 이제 국내로 진공해서 일본군을 막 약 올리고 온 거야. 일본군 약 올리고 일본 군대 막 몇 명 죽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 애들이 월강 추격대, 여기 두만강이지 두만강을 건너서 우리 독립군들을 쫓아옵니다. 월강 추격대가 쫓아오는데 그 월강 추격대를 봉오동으로 유인해서 홍범도 장군이 크게 물리친 게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이 대군을 보내요. 대군을 보내가지고 복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군 만여 명이 쳐들어옵니다. 만여 명이 쳐들어오자 여기 바로
김자진 장군이죠. 김자진 장군이 독립군 연합부대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도 참여하죠. 참여해서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던 게 청산리 전투가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일본이 어때요? 우리한테 복수를 하는 거야. 독립군에 협조했던 조선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간도참변이 되겠어요. 간도참변. 간도참변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한테 승리하긴 했지만 일본군이 병력이 대병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군과 전면전을 벌이기는 좀 불가능했고 우리가 좀 일본군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단이 러시아 땅으로 도망갑니다. 러시아 자유시로 도망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만주에는 일본군이 깔려 있죠. 일본군이 깔려 있으니까 일본군이 우리 독립군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러시아 땅으로 도망갔는데 당시 러시아는 여기 보이죠. 붉은 군대. 붉은 군대 보이죠? 러시아가 적화된 거야. 레닌이죠. 1917년도에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켜서 러시아가 공산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라고 하죠. 소비에트 연합이 등장하고 이 소비에트 연합의 군대가 붉은 군대, 적군이죠, 적군이 된 거야. 그래서 당시 러시아는 이제 붉은 군대, 적군이 이제 뭐 국군인 거야. 그래서 자유시로 갔어요. 우리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시로 갔는데 오히려 이 적군한테 공격을 받은 게 자유시 참변이 되겠죠. 그래서 자유시 참변으로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독립군 세력이 좀 와해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줄거리가 바로 이제 1920년도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인데 거의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자, 쭉 순서가 돼 있죠. 1920년 6월달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일본의 월강 추격대를 봉오동으로 유인해서 격파했다. 봉오동 전투. 그러자 이제 일본이 중국 땅인 만주에 대규모 독립군을 파견하려고 사건을 조작합니다. 그 사건이 훈춘 사건이야. 일본 애들이 중국인 마적이 일종의 뭐 도적대죠. 마적단을 고용해서 훈춘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게 한 거야. 이걸 빌미로 일본군이 만여 명의 대군을 만주에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여 명의 일본군 그 부대가 만주에 침공하자 바로 북로 군정서 김자진 장군이 주도해서 독립군 연합부대를 결성합니다. 결성해서 청산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홍범도 장군이나 김자진 장군이 이제 뭐 대규모 부대를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항상 병력 수는 저희가 적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홍 장군님과 김자진 장군은 매복에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공격하고 약간 도망가는 전략, 즉 게릴라 전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독립군은 뭐 많아도 한 3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일본군은 10,000명이니까 우리가 일본군을 좀 물리쳐도 수적으로는 이제 불리하니까 우리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리에서 승리했지만 독립군들이 이제 또 일본군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니까 일본이 보복을 한 게 간도참변이 되겠죠. 경신참변이 되겠어요. 그래서 경신년이 1920년입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만주에서 우리 한인들 보이면 다 죽여버린 거야. 학살했다고 하죠. 이 사건이 간도참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독립군 연합부대는 이제 뭉치게 돼요. 원래 독립군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하나로 뭉쳐서 대한독립군단이란 부대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들이 러시아로 도망간 겁니다. 지금 만주에는 일본군이 깔려 있다고 하죠. 대규모 일본군이 깔려 있으니까 우리 독립군 연합부대가 러시아로 도망갔는데 당시 러시아는 적화됐다고 하죠. 그래서 소련이죠. 소련의 군대인 붉은 군대, 러시아 적군한테 무장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자유시죠. 자유시라는 도시는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 땅에 우리 독립군들이 무장을 하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적군이 그런 거. 여기는 우리 러시아 땅이니까 조선인 독립운동 세력은 무기를 반납하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때요? 우리 조선인 독립운동의 목숨줄,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줄이 무기인데 그 무기를 러시아한테 내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저항하다가 결국 러시아 적군한테 공적받은 사건이 자유시 참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주에서 키워오고 활약했던 독립군들이 러시아에 가서 와야 된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자유시 참변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또 어때요? 뭐 쉽게 무너지진 않잖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세 개의 정부를 쳐요. 그래서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라는 정부를 각각 세웁니다. 이게 바로 3부가 되겠어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세워서 다시 어때요? 독립운동을 재개하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우리가 자유시 참변을 당해가지고 와야 됐지만 다시 우리가 돌아와가지고 또는 이 만주에 있던 독립군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정부를 세우고 일제에 저항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일제가 미시합정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의 경무부장이 미시하고 당시 만주를 이제 통제했던 게 만주의 군벌 장장림입니다. 장장림은 중국인 군벌이에요. 당시 이제 중국 정부가 힘이 약해져 가지고 중국은 각 지역을 군인들이 통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만주에는 장장림이란 군인이 통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시아랑 장장림이 딜한 거야. 그래서 장장림 등 중국인들이 조선인 독립군들 잡아다가 일본에 넘겨주면은 일본이 돈 주기로 했던 거죠. 이게 미시합정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때요? 중국인들이 조선인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일본에 팔아 넘겼겠죠. 그렇죠? 이 사건이 미시합정이 되겠죠. 근데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이 이제 돈 벌고 싶어가지고 독립운동도 하지 않았던 조선인들을 잡아가지고 막 목을 잘라가지고 죽여가지고 일본에 팔아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은 참 힘들었겠죠. 그렇죠? 지금 중국 땅 만주에 있는데 만주에 있는 중국인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잡아가지고 일본에 넘기려고 혈안이 됐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미시합정.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순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순서를 좀 암기하셔야 되게. 그래서 쌤이 암기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문법으로 오춘천 간대 자유 삼야가 되겠습니다. 오 춘천 간대 자유 삼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춘천 아시죠? 강원도. 오 춘천 간대 자유 삼야로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연도를 암기하시게 되는 거. 연도 없이도 순서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연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본 항상 연도 암기예요. 그리고 중심이 된 사건은 자유시 참변이 되겠어요. 자유시 참변이 1921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만주에서 삼부통합운동이 틀어지게 돼요. 삼부통합운동. 자, 만주에 이제 세 개의 부가 있었죠. 세 개의 정부가 있었잖아요.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 세력이 세 개의 정부로 분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분열하면 안 되겠죠. 우리 독립운동가들 통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삼부통합운동이 터져. 세 개의 정부를 통합해서 유일의 정부를 세우자는 거죠. 근데 이게 통합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두 개로 쪼개지게 돼. 그래서 북만주 쪽에서 혁신의회가 나오고요. 남만주 쪽에서는 국민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혁신의회가 결국 이제 그 한국독립당이랑 당을 만들고요. 그 한국독립당 산하에 군대를 만들게 돼요. 한국독립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청청 장군이 한국독립군을 이끌게 되고요. 남만주 쪽에서는 국민부 쪽에서 조선혁명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조선혁명당 산하에 조선혁명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부죠. 3부가 두 개로 통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독립군을 만들게 됩니다.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이 와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야 된 상태에서 우리가 분열해 있다가 3부 통합운동으로 두 개의 독립군이 다시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은 이청청 장군이 쥐했다. 이청청 장군은 원래 지씨야.
지청청 장군입니다. 근데 지씨란 성이 좀 튀잖아요. 튀니까 이제 묻혀갈 수 있는 성인 이로 바꿔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장군이 지휘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만주에서 무장투쟁 역사 1920년대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독립군이 일본과 싸우다가 좀 승리했다가 패배하고 와해되고 다시 통합운동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춘청 간대 자유 삼야하고 삼부통합운동 결과 두 개의 독립군이 나왔다. 연도를 좀 암기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1920년대 만주에서의 독립군들을 살펴보았습니다.